수요일장의 큰 그림을 잡을 때 뭐가 중요할까요? 빅픽처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전문가님 먼저 오늘 첫 번째 대주제를 보면 인플레 우려 속에 갇혀 있는 시장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나온 5월 초반에 이제 수출 지표도 마찬가지고 어제 발표된 생산자 중국 물가 지수가 굉장히 크게 튀어 올랐더라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전문가님의 시각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4월 고용 지표가 쇼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인플레 우려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이제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4월 달에 이제 부진했던 부분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이제 시장 컨센이 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이제 부진했던 부분의 이제 내용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제일 큰 부분은 자동차 쪽이 공장 쪽이 이제 반도체 때문에 셧다운들이 많이 됐죠. 그쪽에서 이제 뭔가 좀 일시적으로 좀 쉬게 되는 인원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서비스라든가 여행 수요 같은 것들은 그쪽에서의 그 고용 인원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미국에서 3월 구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채용 공고가 812만 건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전달비로는 이제 뭐 59만 건이 급증을 한 건데, 근데 이제 812만 건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실제 채용은 600만 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회사는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지금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갖다 이제 찾고 있는데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 이제 준 것이 혹시 이제 사람들한테 뭐 이제 놀게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빌미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구인난이 지금 오히려 지금 가중되고 있다 지금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인난들이 오히려 이제 임금 인상을 부추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이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011년 이후로 이제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10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또 이제 미국의 송유관 사건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송유관이 이제 최대 송유관인데 지금 폐쇄가 됐고, 이것 때문에 지금 휘발유가가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을 해 있고, 원자재가 요즘에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뭐 그림 보시면은,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 보시면 거의 2000년 이후로는 가장 높은 가격까지 지금 치솟고 있죠. 지금 최고가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지금 가늠하기가 힘들고, 쉬었다 가더라도 추세적으로 더 갈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전망도 이제 강하죠. 구리뿐만 아니라 곡물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다들 폭등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지표 같은 것들이 일주일 그 내에 전체적으로 다 발표가 된 것들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 이 얘기들이 전부 다 없었던 얘기들은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면서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나스닥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렸죠. 그런 이제 어떤 현상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월요일장엔 우리가 또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이틀째 이런 인플레 키워드 속에서 좀 하락 영향을 받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계속해서 신고가 이후에 지수를 좀 누를 만한 키워드로 보고 계시는지 백악관 대변인도 간밤 브리핑에서 이런 인플레이션 움직임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시장 영향력은 어떻게 점검하세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밤이죠.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인데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전망치는 얼마냐면은 3.6% 정도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2.3% 정도거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높죠. 지금 3%가 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대응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가지고 연준 위원들의 입장은 계속해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백악관 쪽에서는 이번 소유관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요 근래 이제 며칠간의 이제 변동성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CPI 이제 기대치 3.4% 정도의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 나오면은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이제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 전망치가 3.6%인데 가령 이제 뭐 4% 이상 오른다든가 이러면은 시장이 또 한번 흔들릴 수가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반영이다 이렇게 해석은 하고 있고 단지 얼마나 초과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CPI 오늘 밤 발표 4%를 넘어갈까요? 이 부분 꼭 봐야겠습니다. 전략으로 가볼게요. 인플레 키워드에 시장 전체적으로 좀 영향받으면서 하락 중이다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수혜주로 그런 키워드 속에 올라왔던 화학, 소비, 금융은 오늘 또 하락하고요. 오히려 일부 성장주 안에 IT 소부장이나 바이오 쪽으로는 또 힘을 받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어서 그 안에서의 전략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제 그 나스닥이 장대 양봉을 그렸죠.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만은 장대 양봉을 그리고 반등이 나왔고 물론 하락권에서 마감은 했습니다만은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시장의 안도감을 어느 정도 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더 빠졌죠. 그렇게 되면서 뭐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제 미국 기술주도 이제 쇼커버가 들어온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우리나라 차트에 잡힌 걸로 보게 되면은 선물상에서는 이제 16.24포인트 그러니까 1.624%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그 1.7%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경계경보다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1.7% 이상 올라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CPI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그냥 좀 너무 잘 나왔다 싶으면은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1.7%를 기준으로 해서 현금화 전략이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은 이제 은행주라든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는 방어주로서 포트에 좀 한두 종목 정도 좀 편입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뭐 안전자산으로 예전에 취급됐던 금이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보면 비트코인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이제 국채 쪽으로는 매수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사실 그 시장 변동성이 생기고 안전자산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금 쪽 같아요. 그래서 금이 요즘에 좀 반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 ETF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를 좀 해두시면 약간의 해치 기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 전략은 어쨌든 그런 정도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오늘 좀 담아갈 종목들도 말씀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주제로서 또 큰 그림 그려볼 수 있는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점검할 내용은 자동차입니다. 오늘 자동차 종목들이 현대차 그룹주, 부품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려 다 반영하고 이제는 좀 달릴 수 있을까 점검해 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사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악재도 불구하고 오늘 장의 상승은 어디에 재료가 있다고 보세요? 쉴 만큼 쉬어서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좀 주목하는 재료가 있으세요? 일단 요 근래 이제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이 좀 나왔죠. 현대차도 반등이 나오고, 기아차도 반등이 나오고. 뭐 지금 이제 자동차 판매 쪽이 좋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제네시스가 이제 세계 누적 판매 5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이 5년 만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런 거고요. 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유럽 언론 쪽에서 굉장히 지금 호평의 어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오닉 5에 대한 전망도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상승을 좀 이끌어가는 것 같고요. 또 4월달 판매를 봤더니 현대차, 기아차 전부 다 2개월 연속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자동차 쪽에 호재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간에 이제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이제 생산 차질 부분은 뭐 지속되고 있고 뭐 포드에서 얘기하기로는 아무래도 뭐 이제 하반기까지 반도체 쇼티지는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반도체 쇼티지를 상쇄할 수 있는 이제 가격 전가 가능성이 지금 요즘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익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어떤 그 훼손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그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업종은
여기서 뭐 그 속도가 빠르지 않다 하더라도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분할로 접근하시면은 매수가 가능한 섹터다. 그리고 하반기를 본다면은 네, 괜찮은 매수 전략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서서히 좀 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 좀 전해주셨습니다. 자동차 매수 관점. 그러면 오늘장 큰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전문가님, 오늘 큰 그림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전해주세요. 예, 아무래도 뭐 이제 오늘 밤 발표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겠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변동성을 겪을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을 봐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눈치 보기성 움직임들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을 뭐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